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2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오늘 2018년의 첫 시장이 열린 날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25분 정도 됐고요. 오늘 방송할 내용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잡는 것이, 기준이나 어떤 원칙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그러한 어떤 기준 혹은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수라는 거 역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지수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지수를 한번 보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지수. 국내 지수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좀 더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좀 편한 방식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해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에 1차 매수를 했고, 오늘 2차 매수랑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며칠 정도 지나서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하게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아침부터 좀 많이 바빠가지고 카페에다가 오늘 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못 드렸습니다. 예, 이걸 빨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 나침반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 시황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사실은 제가 좀 자주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2018년도에 우리의 전략은 사실 변함은 없다라는 것이고,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설명 좀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침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위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도 뭔가 이렇게 가야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이 큰 나침반을 보다 보면 장애물들이 꽤 많죠. 사실 장애물들이 꽤 많은데,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데 그 안에 작은 길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무언가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 나침반과 그 다음에 이 작은 어떤 이 지도가 있다면 방향을 좀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나침반이란 것과 지도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로 갈까요? 나침반이라고 하면 어떤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디테일한 어떤 길들은 지도라고 표현을 하고, 저는 이것을 이제 실적이나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들, 혹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나침반에는 좀 작게
어떤 그 해당 업황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 좀 봐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나침반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 종목들이 쭉 나열되는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서 모은 것이 좀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에는 뭐 한 1200개 정도의 종목이 있고 코스닥 지수에는 한 8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인 것이 하나의 어떤 지수이고 어떤 평균 값이고 방향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종목과 지수는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근데 간혹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내 종목이 빠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지수가 안 좋으면 종목이 안 좋은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지수가 곧 종목이고 종목이 곧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음,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 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렇게 과거 한 3년 정도의 긴 코스피 일간 차트를 좀 펴놓고 보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한번 그려볼게요. 요 위치 이렇게 그렸던 지금과 같이 상승하는 어떤 시장이 있을 거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도 있겠죠. 횡보 혹은 하락. 요때 구간을 한번 잘 펼쳐서 한번 보시면 어 요럴 때 매수했을 때는 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는 매수했을 때 방향성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종목들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건 종목도 하락한다라는 거고 통계적으로 보면 지수가 상승하면 종목의 4분의 3은 상승합니다. 거꾸로 지수가 하락하면 종목의 4분의 3 역시 하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수가 오르고 아주 상황이 좋을 때도 주식에서 수익이 나기 어려운데 지수가 하락할 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장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주식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수가 하락하는데 종목이 오르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는데 종목은 하락한다. 그러니까 지수와 종목이 다르게 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시장 평균 어떤 그 시장의 흐름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목이 좋고 나쁘고라는 의미를 떠나서 좀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수의 방향을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위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지수의 방향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업종과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종과 종목들의 대장주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 대장주들을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할 때 매수하는 이것이 사실 저희가 하는 주식의 원칙이고 가장 큰 원칙이고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 때 주식을 억지로 무리하게 매수했을 때 아마 힘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식도 보면 시장이 최근에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꺾였을 때 이때 수익을 이때 지키기 힘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가까운 과거이니까 이해가 되신다라는 거겠죠. 그 말은 이렇게 시장에서 냈던 수익을 이 지수가 하락할 때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도 매수를 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매수를 했을 때보다도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매수를 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좀 쉬어주는 이것이 어떤 좀 안전한 매매를 그리고 좀 오랫동안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원칙은 이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매일매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수 자체입니다. 어, 지수가 상승과 하락은 항상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고, 이 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분산 이후에 또 하락하고, 이 하락 이후에 어떤 한번 다시 올리는, 그래서 이런 어떤 변곡점들을 매일매일 지금 현재가 어느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 변곡점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할 때와 매수를 하지 않을 때를 구별만 하더라도 2018년도에는 아마 수익 난 것을 좀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주 힘든 장의 초입 때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사실 간단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지수가 어떻느냐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를 보면 제가 ETF랑 좀 한번 섞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코스피는 과거 한 9월 달부터 큰 상승을 보이고 여러 번의 분산 이후에 시장이 꽤 오랜 기간 이제 하락을 했고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반등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좀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민이. 그래서 요것을 한번 제가 ETF와 한번 섞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코덱스 200 대표 200을 한번 펼쳐 놓고 그 다음에 업종 차트를 한번 옆에다 깔아 놓을게요. 업종 차트를 한번 보면 업종 차트를 보면 이 업종 차트는 코스피 지수인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이쪽은 코스피 지수, 이쪽은 코덱스 200입니다. ETF입니다. 200 ETF.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코스피 지수로만 봤을 때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 역시도 이렇게 좀 같이 이제 놓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했죠. 요 날에 별표를 좀 했는데요. 요 날이 보면 21일과 26일 날이거든요. 이때가 시장의 바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점이 약간 깨졌거든요. 26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27일 날 깨고 종가는 위로 올려놔서 이 종가상 저점은 깨진 않고 그 다음에 발사가 된 거죠. 이렇게 발사라기보다는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팔로 스루 데이를 가 조금 헷갈릴 때 코스피 지수를 볼 때 헷갈릴 때 ETF를 같이 보자라는 것인데 일단은 팔로 스루 데이가 나왔느냐라고 한번 확인해 보면 사실 월요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좀 마음 약한 정도로 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긴가 민가 뭐 왜냐면 연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약하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거래량이 약간의 왜곡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서 이렇게 팔로우 스루 데이라든지 분산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 해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날을 바닥으로 봤다면 그쵸?
요날이라면 21일을 바닥으로 코스피 바닥으로 봤다면 요때 추세 전환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 데이는 4일에서 7일 사이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온다고 했고, 팔로우 스루 데이에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 가장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지수가 1% 이상 상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21일 날 만약에 바닥이었다면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는 날 지수는 1.26%가 상승하고 거래량은 전일보다 늘었거든요. 만약에 이때를 바닥이라고 봤으면 거의 뭐 FM에 가까운 팔로우 스루 데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을 확인한 날은 이 날인 것이고, 이제 진짜 시장이 갑니다라고 신호를 준 것은 요 날이라는 것이죠. 요 날. 그러니까 28일 마지막 날, 2017년 마지막 날이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기가 저점인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지수만 보면. 근데 ETF를 한번 섞어서 보자라는 거죠. ETF를 보면 요 날이 바닥이었습니다. 요 날. ETF를 보면, ETF 200을 보면, 코덱스 200 보면 요 날이 21일 날이었거든요. 21일 날, 1일 날 종가상, 그죠? 종가상 가장 낮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나 이런 쪽을 좀 보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데,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봤을 때는 코스피 역시도 바닥을 잡았고 팔로우 스루 데이가 마지막 날 2018년도의 마지막 날에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로우 스루 데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데서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가거든요. 보통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변동은 있겠지만 올라가는데요. 이거에 대한 확률이 있겠죠. 확률은 과거에서부터 쭉 대입을 해보니까 미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다 평균을 내보면 통계적으로 80% 정도의 80% 이상의 확률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코스피에서 역시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선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코스닥 150 ETF랑 한번 연계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아이고, 코스닥 지수, 예. 업종 차트를 보면 이것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코스피처럼 좀 헷갈리진 않았습니다. 헷갈리진 않았고, 이때가 바닥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이때부터 해서 이때가 추세 전환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하면 하루, 이틀, 3일, 3일째 되는 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이때 사실 3%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증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전고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을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이 기준점을 돌파할 때 한 번에 뚫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의 모습은 이 모습이나 이 모습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빼보면 뚫었고 이렇게 갈 수 1번 갈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갈 확률도 있겠죠. 두 번째. 근데 요 기간 동안 이 어떤 일정한 기준선을 돌파하는 요 기간, 안심을 하는 기간은 보통
어떤 기준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의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어떤 기간을 좀 확인을 합니다. 이 기간 역시도 전 세계의 많은 어떤 트레이더들이 많이 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써 신고가를 다시 냈고, 이것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 수, 목, 금. 이번 주 안에 아마 코스닥이 테스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실히 한 번 더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해 줄 거라는 것이고, 그때는 진짜 좀 큰 거래량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거래량. 왜냐면 어떤 고점을 지수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보통 이런 전 고점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 구간들 있잖아요. 저항 구간들에서 강하게 가는구나 안 가는구나를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래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확신 매수자들이 많을수록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지 이것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팔로스루데이 요날에도 그랬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코스닥, 코스피 모두 팔로스루데이가 나왔다. 그 말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대장주들을 매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업종의 대장들, 업종의 대장주.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상승을 하게끔 만드는 업종은 누구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 놈이냐, 강하다라는 의미는 실적이 가장 강하냐, 혹은 뭐 수급이 가장 강하냐,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종목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2018년도가 되면서 2017년도에 좀 잘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국내 지수는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가 하셨는지 좀 모르겠으나,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우 지수를 한번 이제 볼게요. 국내 지수는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 지수를 보면, 다우는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분산이 많았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 언저리부터 빠지기 시작할 때 11월 28일 언저리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흘렀거든요. 근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분산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번. 만약에 요때 분산으로 살짝 반등하고 다시 카운트를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차례나 분산이 생겼어요. 다우 산업 종합지수는. 그래서 다우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우라든지 나스닥까지 한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분산이 꽤 많았죠.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빠지고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분산이 사실 엄청 많이 쌓이는 것을 계속 돌파하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가 빠지는 그 언저리부터 11월 말경쯤에서 나스닥 종합도 분산이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파하려면 아주 강한 무언가로 지금의 어떤 여기 이 박스권들을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포인트를 넘어가야지 나스닥이 700이 7000이죠. 7000포인트를 넘어가야지만
다시 카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 S&P 500도 보면 역시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미국 시장 자체가 분산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보면 미국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국내 시장으로 보면 국내 시장의 종목들이 막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지수가 되는 거고 한국이 되는 거고 그 옆에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을 거고 그죠? 일본에도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생길 거고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지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 나라들. 근데 여기서 이것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보면 여기서 가장 큰 대장은 미국 지수거든요. 미국 지수. 그래서 미국 지수의 방향성도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지수가 상승할 때, 미국 지수가 하락할 때 한국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볼게요. 보면 미국 지수가 상승할 때는 한국 지수는 상승도 하고 횡보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가 분산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약세로 접어들 때는 한국 지수도 대부분 아주 많은 대부분 거의 다 한국 지수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오른다고 한국 지수가 꼭 오른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것보다는 악재는 꼭 같이 반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하락의 어떤 조짐이 보인다라면 한국 지수 역시도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미국 지수만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신흥국 지수들은 좀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만큼 차지하는 미국 지수가 강하지 않으면 이 작은 한국, 일본, 뭐 대만, 항생, 홍콩, 뭐 러시아, 호주 이런 작은 애들도 같이 무너집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수가 하락하는데 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느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소외되는 어떤 종목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시장의 트렌드와 어떤 방향성이 같이 간다면 같이 가는 어떤 그런 흐름 안에서는 지수와 종목은 같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종목들이 모여서 지수가 되니까 그런 것이고 종목들의 평균이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신흥국의 어떤 주식 시장들도 약간씩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큰 흐름에서 미국 시장과 개를 같이 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의 분산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어떤 하락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버티고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인해 약간의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론적으로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 시장의 종목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면 역시 똑같습니다. 원칙은 분산이 적어도 5회에서 한 6회 정도가 한 1주 혹은 2주 혹은 한 2, 3주 안에 한 5번, 6번의 지수의 분산이 나온다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신용이라든지 어떤 미수 같은 내 돈이 아닌 자산으로 레버리지로 썼던 것들은 일단은 전부 상환을 합니다. 상환 혹은 뭐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 그래서 이익 실현할 건 이익 실현하고, 그죠? 혹은 좀 하락의 조짐이 있다라고 불안한 것들은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손절을 바짝 좀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미국 시장의 어떤 분산으로 인한 어떤 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한국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ETF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도 역시 코스피가 확실히 팔로스루 데이가 나왔었구나로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이제 주식을 이제 2018년도에 성공 투자로 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좀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 기준은 지수에서 참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나침판의 역할을 지수가 한다라고 하면 그 작은 골목골목들을 알려주는 것은 어떤 실적과 어떤 수급 혹은 어떤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갈 때 나침판과 자세한 지도가 있으면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한국 시장이 어디 정도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북으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뭐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라면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방향을 다시 잡고 내 위치랑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 번 더 정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평생 투자 파트너의 목적은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을 낸다, 뭐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낸다, 한 달에 생활비를 번다 이런 개념의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관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월 300씩은 꾸준히 벌어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회원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월이라는 시간에 딱딱딱 이렇게 뭔가 끊어지면 단타하게 됩니다. 단타. 바빠지고 단타가 많아지면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수가 쉴 때도 매수를 하게 되고 이게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1년이 끝나는 어떤 해에 내 계좌가 플러스가 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 때문에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회원과 좀 이야기를 최근에 회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렇게 저희와 같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종목을 뭐 80개에서 뭐 150개까지 추천을 하는 곳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매수를 했는데 한두 시간 후에 또 매도를 한다거나 하루에 뭐 세 종목이 나가고 하루에 뭐 8종목씩 추천을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고 틀리고는 아닌데요. 저희는 그리고 이렇게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1년이 끝났을 때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정도 됐을 때 적어도 계좌가 안전하게 20에서 30% 정도가 플러스 나면 그것이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이 좋으면 더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손실은 보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수익이 난 것을 좀 지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역시도 항상 모자라지만 그래도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하고 최대한 원칙에 맞게 흔들리지 않고 좀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못 들었던 것 중에 요거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모습이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요쪽에서, 그쵸? 요쪽에서의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아직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 음, 어, 조금 한국 시장도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번 보면 음, 지금 이렇게 조금 걸터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걸터 있는 모습. 근데 지금 마음 놓고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모습은 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있고 어, 수급도 조금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뭔가 편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뭐 지금 애플의 악재가 삼성전자에는 좋은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저희가 일단은 회원분들이 아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미디어 통신 쪽에서 한 종목을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은 2차 매수를 오늘로써 2차 매수가 됐고 그 다음에 내수 업종에서 한 종목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 한 종목 그 다음에 오늘 요렇게 저번에 마지막 날에 2017년 마지막 날에 했고 오늘은 화장품 쪽에서 한 종목 그리고 제약 쪽에서 한 종목을 신규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리고 화학 쪽에서도 한 종목을 했죠. 화학 쪽. 사실 화학 쪽에서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1차 매수잖아요.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종목들이 정리가 되고 한데 몰아지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진 매수의 어떤 형식 느낌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관심이 있는 쪽은 IT 쪽도 항상 관심이 있고요. OLED 쪽도 항상 관심이 있고 2차 전지 쪽 이쪽도 항상 관심이 있고 게임들도 관심이 있는데요. 게임은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가 한번 했었고 시장이 꺾이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괴리가 좀 생겨서 지금은 좀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날이고 해서 종목보다는 큰 방향을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카페에 매수한 종목의 매수 사유라든지 그리고 한 1, 2주 정도 안쪽으로는 매수한 종목을 유튜브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